사연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늦봄,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하루 종일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제 마음은 한없이 메말라 있었지요. 무표정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던 저는 안에 타고 있던 한 여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제 또래 여성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몇 층이세요? 뜻밖의 다정한 물음에 저도 모르게 네. 10층이요 하고 답했지요. 저도 10층이에요 하며 웃고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오래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제 가슴 깊숙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한편으론 직장 다니던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싱긋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저희는 함께 내렸어요.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옆집 1002호로 이사온 새 이웃이었어요. 저는 육아에 치여 지내느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랐지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 윤지현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회사 명찰에 적힌 이름도 윤지현이었어요. 저도 부끄럽게나마 제 이름을 밝히며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은 오래 굳어있던 시계처럼 서툴게 뛰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여전히 적막했어요. 애는 여전히 보채며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날도 밤늦게 귀가했어요. 피곤한 얼굴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곧장 씻으러 들어가 버리더군요. 제가 차려둔 저녁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지요. 어느새 우리 부부는 이렇게 남처럼 식사도 대화도 없이 지내게 되어 있었어요. 씻고 나오자마자 자러 들어가는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지현 씨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꺼져가던 제 마음에 작은 불꽃이 튄 듯 했어요. 나도 아직 누군가와 웃고 설렐 수 있구나. 씁쓸하면서도 묘한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많은 순간마다 그녀를 마주칠 수 있길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어요. 운 좋게 엘리베이터 앞이나 복도에서 그녀를 만나면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다가 차츰 이것저것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긴 웃지 못할 일들을 털어놓곤 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여섯 달이 됐을 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지현 씨와의 상상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지만 점점 상상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이게 정신병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이후로도 메마른 제 일상에 그녀와의 대화는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이웃 그 이상으로 가까워졌어요. 지현 씨는 퇴근길에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아이와 놀아주곤 했어요. 지현 이모. 2살 배기 딸아이는 그녀를 보기만 하면 방긋 웃으며 달려갔고 지현 씨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올리며 함께 놀아주었어요.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포근해졌고 집안에 가득 차 있던 외로움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더군요. 저는 점점 그녀를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고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옆집 1002호의 창문 불빛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어요. 제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그녀의 색으로 물들어갔어요. 그러던 늦은 밤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없고 아이를 재워놓은 뒤라 혼자 있으려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다 옆집 창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리고 나타난 그녀에게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처음 그녀의 집에 들어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현 씨는 와인잔 2개와 화이트 와인 1병을 가져왔어요. 아이가 깨서 울면 바로 가봐야 해요. 한 잔만 마실게요. 나란히 앉자 그동안 눌러두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남편과 소원해진 이야기부터 육아에 지쳐 외로웠던 마음까지 술김에 모두 털어놓았지요. 지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다정한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어요. 한참 울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자 저는 뜨거운 충동에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흐느끼며 말하자 그녀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참 후 제가 그녀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며 현실이 떠오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두자고요. 그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에 저는 금세 울컥했지만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히도 지현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문전박대 당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던 제 마음이 탁 풀리면서 더 크게 울었어요. 지현 씨는 자궁암 때문에 적출 수술을 받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아이도 이미 포기했었다고. 과거형의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저에게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어요. 겉으로 특별한 내색은 없었지만 눈길을 마주칠 때 가만히 미소 짓는 일로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의 그림자도 짙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린 딸의 엄마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은 두 여자 사이의 사랑에 싸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행복한 순간마다 문득 그런 현실이 떠올라 저를 겁주곤 했지요. 얼마 뒤 예기치 않은 일이 제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갑작스런 열이 올라 위급해졌을 때 남편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지만 지현 씨가 한밤중에 저와 함께 응급실로 달려가 주었어요. 그녀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고비를 넘겼고 저는 병원 복도 한켠에서 그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고 말았어요. 감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쏟으며 저는 그 순간 제 곁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남편은 끝내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 텅 빈 집에서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그녀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형식뿐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남편과 저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버린 사이였지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봤지만 이제 그 책임 뒤에 숨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용기를 내 남편에게 이혼을 말했더니 그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큰 다툼 없이 저희는 조용히 결혼 관계를 정리했어요. 서류상 남남이 된 순간 슬픔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남편 없이 아이와 지내는 집이 되었지만 저는 전처럼 고독하지 않아요. 지현 씨와 더욱 깊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세상의 눈을 의식해 저희는 한 걸음 떨어져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저 친한 친구 같은 사이일 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를 함께 돌봐주는 언니, 동생처럼 보이도록 행동하지만 아무도 없는 밤이면 둘이 마음을 주고받아요. 비록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해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이 제 마음을 뛰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 남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랑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 쓸쓸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다짐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린 우리 방식으로 행복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우리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이어가겠지요. 사연방이었습니다.